안녕하세요. 수호재 진주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인문예술 11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수능 특강 97페이지에 있어요. 자, 문제 푸는 순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요거는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는 이런 맞는 말들을 지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 윌슨이나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지금 2명 나온다는 거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겠네. 자, 2번. 기억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뭐냐면 이러한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비판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비판이 뭔지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이니까 화이트헤드의 견해가 뭔지 알아야 되지. 그리고 이번 문제는 기억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야. 그러면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일단 일치를 해야 해요.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3번. 윗글의 화이트헤드의 관점을 바탕으로 그럼 화이트헤드의 관점 중요할 것이고 보기를 이해하래. 근데 보기에서 보면은 중요하게 또 현실적 존재자라는 단어가 나오네. 자, 그다음에 4번 보기의 가나를 윗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인데 자, 요거 역시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선택지에 화이트헤드가 나와. 그럼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어. 1번부터 5번까지, 4번까지 다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맥상 A, B, C, D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읽으면서 바꿔줬을 때 어색한 아이를 고르면 되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찾아내는 보다는 만들어내는 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잘 어울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우리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락. 일단 윌슨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올 거야. 한번 읽어볼게. 미국의 생물학자 윌슨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을 목표로 사회생물학을 주창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 주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너희가 모를까 봐 선생님이 또 가지고 왔어. 주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함이란 뜻이에요. 앞장서서 주장함. 자, 이 윌슨은 어쨌든 모든 생물에게 다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을 목표로 사회생물학이라는 것을 주장했어. 그는 사회생물학을 모든 사회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고 여기서 이 생물학적 기초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사회를 유전학과 진화론에 기초하여 규명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 생물학적 기초라고 두 번째 이 문장에서 말했던 것이 유전학과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선생님이 이 문단을 줄여서 써준다는 거는 물론 내가 이제 전달하기 쉽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도 이 생물학적 기초라는 단어가 두 번째 문장에 나왔는데 세 번째 문장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얘네가 같은 말이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읽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유전학과 진화론에 관해서 자,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얘네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특히 그는 인간의 윤리 문제 역시 생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사회 윤리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정서중추에 의해서 형성되고 제어되는 거니까 결국 이런 유전자의 특성이 뭐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간에 생명체가 지니는 건 결국 어디에 의해 뭐에 의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유전학이나 진화론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기초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물론 비판이 있어. 인문학적 통찰이 부족해. 자, 우리 아까 기억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비판이 있었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지. 그 비판이 뭐야? 인문학적 통찰이 부족하다는 거야. 너는 너무 인문학적 통찰이 부족해. 어떻게 그 모든 거를 다 유전자에 의해서만 설명하려고 해? 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이 있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방어를 할까?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무엇일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1번에서 윌슨이랑 관련된 선택지였던 1번, 2번.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하려면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맞죠? 두 번째, 하등생물과 고등생물에 모두 적용되는 생물학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까 그 사회생물학이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따로 뗄 수가 없어. 선생님이 같이 갖고 왔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철학에서 이념적 기초로 제시한 개념인 현실적 존재자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 지금 여기서 이 현실적 존재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 자, 한번 볼게.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실제야. 자, 일단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실제의 존재야. 현실적 존재자는 다양해. 신도, 먼지도, 세포도 모두 현실적 존재자야. 물론 이들의 존재적 중요성이나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 이들은 모두 공통적이야. 그 다음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현실적 존재자란 과거를 주어진 조건으로 해서 미래를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 속에 있어.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의 실제야.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자, 과정 속에 여기에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라는 말이죠. 과정 속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신도 먼지도 순수하게 세포도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불가능해요.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독립은 안 된다는 거야. 자, 화이트헤드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 이 현실적 존재자들이 이루어진 이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 존재자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했어. 특히 그는 각각의 현실적 존재자들이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을 공제라고 해. 통일성을 이루는 과정을 합생이라고 해. 이걸 거쳐서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는 다시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지. 또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만들어내겠지. 자, 이때 일련의 과정은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를 따르는데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는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에게는 주어진 조건. 자, 요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게.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가 공제와 합생이라는 어떠한 질서를 거쳐서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되는데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가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여건이 된다. 이런 말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요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 그 다음 나아가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적 존재자는 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야. 그치? 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순 없어. 이건 안 돼. 그런 고유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자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털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실적 존재자의 이 과정 속에 있는 현실적 존재자의 특성을 역설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의 역설은 문학이랑은 달라. 엄마 힘주어 말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머 세상에.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 이어서 볼게요. 요거랑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3번 선택지 한번 볼게. 1번에 3번 선택지. 화이트헤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들도 현실적 존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자, 요거는 여기서 세포가 현실적 존재자에 해당한다 예시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1, 3, 5번 한번 볼게요. 2번에서 1번. 아까 얘기했지만 화이트헤드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으면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생명체는 여러 현실적 존재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했나? 자, 물론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지. 근데 그 중에 생명체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 있었어요? 없었으니까 틀렸어. 3번 독립성. 독립적 존재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독립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5번 생명체의 특징은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작위적 결합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3번 문제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3번 보면 A라는 현실적 존재자와 B라는 현실적 존재자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WAB가 됐대. 자,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요거를 지금 따져보자면
뭐 예를 들면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WAB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1번 봐. WAB를 A와 B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자, 그다음 A와 B는 WAB의 여건이자 구성 요소이다. 아까 얘기했지. WAB를 이루기 위해 A와 B는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인 공제를 거쳤다. 맞지? 자, 4번 A와 B는 WAB 내에 있는 현실적 존재자로서의 WAB의 특성을 얘가 갖고 있다고? 얘의 특성을 얘가 갖고 있다고? 말이 되나? 왜냐면 AB가 공제와 합생을 통해서 WAB가 된 건데 어떻게 나중에 생성된 걸 AB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5번, WAB는 A와 B가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합생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은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같은 내용이 이어질 때는 굳이 끊지 말고 한 번에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와도 될 것 같아. 저 요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는 구조화하는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생물학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냐는 거야. 그치? 사실 이게 궁금했어. 아니 윌슨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해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냐는 거지. 자, 볼게요.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자는 주체적으로는 소멸해. 주체적으로는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해.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다시 말해 현실적 존재자는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에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객체적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는 현실적 존재자 내부에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더 넣은 것들이 있어. 자, 결국은 뒤에 있는 말들도 이 세 개를 더 뒷받침하기 위한 문장들이야. 한번 보자. 이는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생물학이 접하는 지점이야. 자, 생명체는 일단 유전자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 자, 이거를 개체 유전이라고 해. 그리고 개체 유전을 통해서 객체의 불멸성을 실현한다고 했어. 자, 그럼 봐. 앞선 존재자와 후속하는 존재자로 이어지는 과정은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제와 합생을 거치며 생명체의 존재 목적이 달성된다. 요거는 사실 우리 아까 봤던 그 PPT 있잖아요. 아까 현실적 존재자들이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질서가 있고 공제와 합생이 있었잖아. 그럼 요렇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존재 목적이 달성된대. 그럼 존재 목적이 뭔데? 자신의 세대를 마감한 후에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를 존재 목적이라고 화이트헤드는 생각했다는 거야. 이러한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생명 중추라고 했어. 그럼 다시 말하면 앞선 존재자가 후속하는 존재자로 이어지는 어떤 질서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과정이 완료되면 생명 중추가 달성된다고 표현하는 거야. 자, 현실적 존재자로서 생명체는 개체 유전을 통해서 그래. 그럼 이 과정은 또 뭐냐? 개체 유전인 거야. 전달 자체. 질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건 개체 유전이고 그걸 통해서 달성하는 게 생명 중추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미래의 존재자에게 결정적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사회생물학의 유전자 결정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평가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준다. 자, 우리 아까 나왔던 이 현실적 존재자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면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새로운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왔을 뿐이야. 자, 잘 생각해봐. 현실적 존재자가 나중에 결국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는 소멸해. 없어져. 하지만 실제로 없어지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개체 유전, 다시 말하자면 이 현실적 존재자가 새로운 후속의 존재자가 되면서 유전자가 전달되거든. 그리고 유전자가 전달되니까 객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현실적 존재자는 눈앞에선 사라지지만 질서를 통해 후속하는 이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의 여건이 되고 조건이 되고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 안에 남아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현실적 존재자 내부에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의 유전자가 뭐가 되니까? 미래의 존재자가 되니까. 그리고 앞선 존재자와 후속하는 존재자로 이어진 이 과정, 다시 말하면 이 과정 자체가 아까 우리는 개체 유전이라고 했고 이 개체 유전을 통해서 생명체의 존재 목적이 달성되는데 그 존재 목적을 뭐라고 해? 생명 중추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요건이나 조건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유기체 철학의 사회생물학의 유전자 결정론, 아까 걔네들이 무슨 비판을 받았어? 인문학적 통찰이 부족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화이트헤드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때? 유전자에 결국 그게 다 남아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객체적으로 불멸하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런 비판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1번에 4번과 5번을 보면 자,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중요 기관인 생명중추를 통해 자, 일단 우리는 생명중추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사실은 생명중추는 존재 목적이야. 이게 중요 기관이야? 이미 거기부터 틀렸어.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생명중추를 통해 개체 유전이 이루어진다고? 아니야. 개체 유전을 통해서 생명중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자, 후속하는 생명체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 후속하는 생명체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 걔를 네 글자로 생명중추라고 해. 생명중추를 달성하는 것이다. 맞지? 자, 2번도 볼게요. 자, 2번에 이제 남은 거를 좀 해결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 2번부터 볼게요. 생명체는 생명을 본질로 하지만 결국 소멸한다? 아니야. 결국은 불멸한다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생명체 현재 속에는 미래 생명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 중요한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요거는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는 그냥 유전자에 의해서만 그냥 띡 결정돼.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인문학적 통찰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가랑 관련된 선택지가 1번, 2번, 나랑 관련된 선택지가 3, 4, 5번이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데카르트는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 자신만 있으면 충분해. 여건, 환경 이런 거 관련이 없어. 하지만 이에 대해 생명체는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되던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데카르트가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은 현실 세계를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라고 설명하는 화이트헤드의 관점까지 맞는데 이게 유사한 거야? 어떻게 관계랑 자기 자신만 있으면 된다랑 같냐고. 두 개 다르죠? 자, 2번. 생명체는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한 이 비판한 내용 있지? 비판하고 지적한 이 내용은 화이트헤드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존재자의 주체적 소멸을 줄이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럼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봐봐. 현실적 존재자가 주체적으로 소멸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객체적으로 불멸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소멸하는 건 문제가 안 돼. 이걸 왜 줄여? 그리고 이걸 줄이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1번, 2번 다 틀린 말입니다. 자, 우리가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이 제시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봤기 때문에 선택지에서도 얘가 하는 말이 지금 맞냐 틀리냐를 잘 판단해줘야 돼. 자, 이번엔 나를 볼게요. 환원주의라는 게 있어. 얘는 복잡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현상에서 찾는 건데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이야. 환원주의에서는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체로 봤어. 이는 부분의 속성을 전체도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 그럼 봐봐. 이 복잡한 구조와 속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말하면 생명체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여서 부분의 합이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얘는 부분의 속성을 전체도 그대로 가진다라고 추론하는 오류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부분의 속성을 전체가 그대로 가진다? 이건 옳지 않아. 또 생명체는 유전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탄생하고 유지되는데 그걸 간과하는 거야. 그냥 유전자가 모여서 네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기만 한다는 거지. 자, 그럼 3번 볼게. 환원주의에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현실적 존재자를 펄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설명하며 현실적 존재자를
동태적. 자, 요거는 뭐야? 움직인다라는 거지. 움직이는 존재, 변화하는 존재로서 인식한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얘가 모여서 이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가 새로운 애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부분의 합이 전체다라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어? 오류라고 했어. 얘는 반드시 어떠한 질서에 의해서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4번.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으로 보고 생명체를 이루는 부분의 속성을 생명체가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것은 아까 오류라고 했고,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를 여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화이트헤드의 시각을 뒷받침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 봐봐.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과거를 여건으로 해서 미래를 새롭게 창출하는 건데 그냥 합치는 거랑 새롭게 창출하는 건 다른 거지. 다른 겁니다. 중간에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야. 화이트헤드는. 자, 그 다음 5번. 환원주의가 생명체의 여러 부분을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한 건 비판한 내용인데 그건 결국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도 결국에는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화이트헤드의 주장을 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비판했다는 게 화이트헤드와 나는 일치한다고 볼 것 같아. 일치한다고 볼 것 같아. 왜? 이게 화이트헤드가 주장한 점이야.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탄생하고 유지된다. 그렇게 이 생명 중추를 실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개체 유전을 통해서 생명 중추를 실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화이트헤드가 한 말이야. 그런데 얘를 비판한다? 이거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인문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견해, 주장, 관점, 입장이 나올 때 각각의 것들을 잘 이해해야 하고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것과 공통점과 차이점,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들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11번까지 왔는데 좀 연습이 됐으면 좋겠고 남은 제시문들에서도 꼭 잘 연습해서 우리 인문예술 한 13개 정도 하는 동안에는 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